눈물의 여왕 9화는 감동적인 장면이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용두리 혜인이네 가족과 현운의 가족 모두 발칵 뒤집히는 빅뉴스가 발표됩니다. 이혼한 전처와 가족이 용두리까지 내려와 더부살이를 시작하면서 보기 싫어도 자꾸만 보게 되고 엮이기 싫어도 한없이 엮이게 되었고 재벌 식구들이 서민 체험에 푹 빠져서 침대 없는 맨바닥에서 처음 잔다고 궁시렁거릴 때는 언제고 동네 잔치는 왜 그리 좋아하는지 한 잔씩 들이키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덜 불행해지자고 그냥 내 눈앞에 좀 있으라는 현우의 말에 혜인이도 어쩔 수 없이 현우가 좋아하는 사랑 노래 들으며 용두리에 있게 되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냐고 했던 날이 까마득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혜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실비실 아프던 몸이 용두리에 살면서 어느새 말끔히 회복이 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어 경사가 난 건데요. 어떻게 미국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용두리에서 고칠 수가 있어?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 혜인은 좀처럼 믿을 수 없었지만 격경사까지 났으니 현우와의 사이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어른들이 얼큰하게 취한 날 혜인과 현우도 홀짝이다가 함께 밤을 치새고 현우의 침대에 둘이 함께 꼭 붙어 기억도 못할 만큼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된 거죠. 3년을 같이 산 부부라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 어색한 느낌을 어찌할지 몸 둘 바를 모르는 혜인과 달리 현우는 은근 적극적이었습니다. 주인을 못 찾아준 NPC를 주우면서 드디어 주인을 찾게 된 운명 같은 인연. 그게 이거였다고? 호랑이 반창고 그 남자가 현우였다니 새록새록 떠오른 그때가 백현우였다니 백현우는 워낙 좋아하려고 태어난 남자야? 그 짧은 순간 한눈에 반했던 여자가 나 홍혜인이라고 추앙하기 시작한 거냐며 제멋대로 생각한 혜인은 현우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어젯밤 우리 좋았잖아. 오늘 밤도 미쳤어. 콜. 문 밖에서 백미선이 엿듣다가 까무러치게 놀라 헛기침을 하고 맙니다. 민망한 혜인이 먼저 선수를 치고 뭔가 있으면 애시당초 갈라서질 않았겠지. 그러니 다른 오해나 기대나 다 접어두고 교장 선생님 따님이랑 소개팅이나 해 싸늘하게 돌아서는 혜인이는 역시 재결합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백미선은 뿔이 잔뜩 났으니 적어댔다. 그래 말을 싹둑싹둑 잘라먹는 싹퉁바가지 부려치 우리 현우가 100배, 1000배, 만배는 아깝다. 가족들은 전부 혜인과 함께 아면할수록 재결합에 대한 기대 일랑 접어둔 채 용두리 전원일기를 찍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언젠가부터 입덧을 하며 이거 병병 때문에 그런 건가 의심했지만 찾아간 병원에서 놀라운 사실을 듣고 마는데요. 아니, 임신 테스터기를 내미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찾은 화장실에서 눈앞에 두 줄을 확인하고 손이 파르르 떨리는 혜인이 이 사실을 현우에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잔뜩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는 현우의 연락은 오지도 않고 윤은성이 자꾸만 만나자고 탁달하는데 혜인은 현우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자꾸만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현우를 꼭 닮은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고 축복스러운 일, 꿈속에서 고양이 새끼 낳는 꿈을 꾸면서 화들짝 놀란 혜인이가 꿈의 몽을 찾던 핸드폰을 평상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홍범자가 그만 핸드폰을 보고 맙니다. 어머나 뭐야? 홍혜인 저것이? 고양이 새끼 꿈의 몽은 왜 찾아본 거야? 설마 혜인이가? 불안하지만 현우만큼 멋진 남자가 없다고 생각한 홍범자는 왠지 모르게 신바람이 났습니다. 혜인아,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거 출산을 의미하는 길몽이야. 우리 주변에 누가 애 낳을 사람 있나? 어머 설마 혜인이 너? 후다닥 황급히 자리를 뜬 혜인이의 뒷모습을 수상하게 쳐다보는 홍범자는 명탐정 범자가 되어 혜인의 뒤를 샅샅이 캐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뺏! 하고 소리치고도 남을 기집애가 당황하는 표정 좀 봐. 그렇게 현우에게 전화를 거는데 현우야 너 혜인이랑 밤에 뭔 일 난 적 있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치? 그런 거 아니지? 그럼 뭔 일 좀 나봐. 니네 재결합 빨리 해서 현우랑 혜인이 닮은 이쁜 아기 좀 보자. 반지 이게 뭐라고 그냥 줘버릴걸? 눈물바랑 퀸즈 막내 홍범자는 아버지 저렇게 되신 거 다 내 탓 같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던 것도 잠시 드디어 의식을 회복한 아버지에게 혜인이 닮은 이쁜 손주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죠.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 아들 임신했어요. 환하게 웃는 홍만대 회장 결국 퀸즈 그룹을 되찾고 두 손을 꼭 잡은 현우와 혜인이 더 이상 손을 놓지 않고 재결합하면서 커플에게 닥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첫사랑이 아름답고 행복한 끝사랑으로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수철이 독백도 안쓰럽고 자필적 평행성 같아 보이는 혜인이와 현우의 사랑도 애달프고요. 은성의 진심도 좀 짠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구화에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를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기억인 것 같습니다. 수철이 기억, 혜인이 기억, 현우 기억, 은성이 기억 등 많은 기억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겠죠. MP3 플레이어와 관련해서 혜인이와 현우가 기억을 해냅니다. 그때 현우 방에 모셔져 있던 고등학교 시절 혜인이의 MP3 플레이어가 혜인이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된 혜인은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는 현우로 인해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현우에 대해서 설레임이 똑같죠. 얼마나 예쁘고 좋았으면 그걸 계속 갖고 있나라는 겁니다. 자신이 현우에게 운명적인 사람이고 둘의 만남이라는 게 운명적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현우는 전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혜인이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혜인이 기분이 잡지입니다. 현우로서는 혜인이 말고 다른 여자를 행여 마음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될까봐 얼버무리죠. 그렇게 얼버무리는 현우가 왠지 서운한 혜인입니다. 둘이 평행선이죠. 둘의 포인트는 자꾸 어긋납니다. 현우는 그게 혜인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에필로그에서 보면 현우는 그 여자아이가 워낙 임팩트가 커서 금방 알아볼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르죠. 현우는 그 기억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대로 결국 운명적으로 혜인이와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 플레이어는 현우에게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는 그 소중한 기억인 혜인을 운명처럼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의 수철이는 더하죠. 기억이 0점입니다. 오죽하면 천다혜가 이름을 바꾸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기억해 두려고 이것저것 가져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수철이는 천다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좀 심각하죠. 결혼을 한 사람이 천다혜인데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해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긴 굳이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수철이의 중요한 독백이 있습니다. 도망가 버린 다혜가 놓고 간 게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수철이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혜에게는 수철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수철이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존재로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없던 것 같습니다.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게 아니죠. 사기꾼이었다는 걸 밝히는 편지를 보고도 수철이가 울었었던 건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진실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었다는 기억 때문이죠. 그 기억 때문에 수철이는 사기라고 했던 다혜의 메모에도 건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수철이의 기억이죠. 기억을 이야기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혜인이죠. 혜인은 뇌종양으로 인해서 기억을 잃어버리기 있습니다. 그때마다 환상을 봤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억이 좀 패턴이 바뀝니다. 기억의 중간 과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혼 서류가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이 됐을 때 나타난 증상이죠. 기억이 사라졌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을 건너뛰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그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혜인은 세상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현우를 대하게 됩니다. 아프고 힘든 기억을 건너뛰어 버리고 좋았던 순간으로 회귀합니다. 혜인이가 살고 싶은 기억이겠죠.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은성이의 기억입니다. 은성이의 기억은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감싸주었던 혜인이에 대한 기억입니다. 엄마에게조차 버림받은 은성의 상처는 생각보다 크죠. 사랑하면 참아지지가 않는다는 은성이의 말 안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쌓였습니다. 이걸 모스리는 너무 간과한 것 같죠. 셰프트를 죽였던 것도 엄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성이가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해준 사람이 바로 어린 혜인이죠. 상처란 자신의 무릎을 손수건으로 싸매줍니다. 처음 받아보는 기억이겠죠. 수철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그 기억 때문에 은성이는 혜인이 앞에 서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거고 살아갈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이가 가진 혜인의 목걸이는 현우가 가진 MP3 플레이어처럼 기억의 연결고르죠. 기억을 얘기하면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현우 엄마입니다. 현우 엄마가 혜인이 엄마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결국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아픔과 상처 응어리를 보듬는 주제와도 같았던 말입니다. 인생이 짧다고 했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길어 보여도 그렇게까지 좋고 빛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좋았던 것도 있으니 그것마저 상처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좋았던 것 기억이죠. 좋았던 기억들입니다. 길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빛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인생이니까 좋았던 사람과 좋았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말이겠죠. 그래서 수철이도 그런 거고, 은성이도 그런 거고, 혜인이도 그런 거고, 현우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게 살면서 만나는 아픔이나 상처들을 이겨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위대한 재산이고 힘이라는 걸 기억이란 장치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모든 기억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홍만다나 모슬이는 바로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인물들일 것 같고요.